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아입니다. 자, 보험은요, 보장의 범위가 넓고 커야지 좋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우리를 위협하는 질병 종류도 참 많고요. 따라오는 후유 장애도 참 무섭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리 살펴보는 건강 검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보장의 범위도 더 넓어지고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잠시 후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꼭 필요한 보장을 담아서 보험 설계 제대로 하는 방법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강의 시간 만나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의료기술 발달에 맞춘 보험이라는 주제로 또 여러 가지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내 보험의 리모델링 꿀팁 챙겨가시고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서는요, 전화 문자번호 통해서 보험 고민들도 확실하게 해결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2662번, 끝자리 2662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도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아마 다들 이게 고민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보험에서 어떤 걸 추가해야지 꼭 필요한 보장 저렴하게 챙길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은요, 알뜰하고 실속 있게 보험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김정덕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알뜰하게 보험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실질적으로 언젠가부터 보험회사가 굉장히 보장의 혜택이 넓은 담보로 계속 새로운 보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너무 중증이나 큰 질환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서도 내가 갖고 있지 않는 보장이 어떤 걸까? 그리고 또 경증 질환에도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으면 굉장히 든든할 수 있는 그런 알뜰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플랜 하나 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후유장애 하는데 후유장애가 굉장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해 후유장애는 많이 갖고 있지만 질병 후유장애는 많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질병 후유장애는 내 몸 안에 남아있는 어떤 후유장애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몸이 노화가 되는 그런 부분도 다 후유장애로 잡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담보인 거는 알지만 준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해요? 후유장애가 장애 지급률로 지급이 됐었습니다. 다치거나 아팠을 때 장애 지급률로 나오는데 이런 질병 후유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치매보험 해서 들죠. 이런 질병 후유장애가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들 수 있는 이런 치매 같은 경우도 우리가 평생 동안 간병비 준다는 치매보험이 어떻게 해요? 중증 치매. 바로 CDR 쪽도 3점일 때 주죠. 이렇게 3점일 때. 자, 질병 후유장애 담보를 내가 갖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주나요? 중증 치매가 아닌 바로 중등도 치매. 경증과 중증의 중간 단계인 중등도 약간의 치매죠. CDR 쪽도 2점만 받아도 어떻게 된다? 내가 질병 후유장애 담보 5천만 원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프로테주를 어떻게 줘요? 40%까지 준다. 그러면 내가 CDR 쪽도 2점 치매 진단을 받아도 질병 후유장애 담보에서 5천만 원에 40%면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천만 원이 줄 수가 있고 내 다리가 내 어깨가 계속 쓰다 보니 고장이 나서 인공관절을 삽입한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인공관절 삽입하면 한쪽 다리가 몇 프로? 20%를 줍니다. 그러면 질병 후유장애 담보 내가 5천만 원짜리를 갖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20% 해서 1,000만 원이 지급이 되겠죠. 그래서 이 후유장애는 내가 2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라는 후유장애 진단비를 갖고 있으면 내 신체 부위별로 각각 5천만 원씩
장애 지급률로 보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너무 가성비가 좋고 혜택이 좋은 건 아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비싸서 우리가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자,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 지급률로 나갔었습니다. 그러면 상해 후유장애 3억을 갖고 있었을 때는 과거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50% 후유장애를 받았다. 그러면 3억에 50%면 1억 5천이 이렇게 나갔었어요. 50% 후유장애를 받았을 때. 그런데 이제는 후유장애 담보가 너무 좋은 걸 아는데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보험에 추가로 준비를 하자니 너무 비싸서 준비를 못 하셨거나 아니면 후유장애 지급률이 지급되는 게 있지만 금액이 그렇게 크게 보장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추가로 이렇게 준비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상이 되냐면 등급 구간별로 보상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장애 지급률로 나갔을 때는 3억에 50%면 1억 5천이 나갔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등급별로 나가면 50%면 얼마 나간다? 7천만 원.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장애 지급률로 받았던 것보다는 조금 덜 받지만은 내가 있는 거에 하나 추가로 후유장애를 금액을 높여서 가게 되면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과거에 40세 남성분으로 기준을 했을 때 3억의 상해 후유장애를 가져갔을 때는 20년 납에 100세면 18,000원 돈이 가까이 됐었고 여성분들 11,000원이 됐었죠. 자, 등급 구간별로 나가는 똑같은 3억의 후유장애를 갖고 있으면 남성분 11,000원입니다. 여성분은 8,000원도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등급 구간별로 나가는 후유장애 진단비를 추가로 준비를 하셔도 굉장히 가성비 있게 가져갈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후유장애 준비할 때는 장애 지급률도 좋고 다 좋지만 내가 크게 후유장애를 입었을 때 금액이 어떻게 나오냐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자, 80% 이상의 후유장애다. 그러면 똑같이 3억을 가입했을 때 똑같이 3억이 나옵니다. 이렇게 크게 후유장애 입었을 때는 가입한 금액이 나오지만 그 이하로는 등급 구간별로 나오는 그런 것도 준비하시기에는 굉장히 좋다. 이런 말씀 드려보고요. 그러면 상해도 상해지만 내가 아파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안 보이고 치아가 빠지고 이랬을 때 이런 게 다 질병 후유장애에 들어가죠. 기존에 20년 납의 100세로 40세 기준 남성분이 질병 후유장애 100세로 가져가려면 11만 1,000원이었습니다. 여성분 14만 2,000원 돈 돼요. 굉장히 비싸서 이렇게 100세 기준으로 못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질병 후유장애 담보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80세, 좀 길게 가져가고 계신 분이 90세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90세 질병 후유장애도 너무 비싸서 대부분 80세 후유장애를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 20년 납의 100세만 게 똑같이 해서 질병 후유장애 3천만 원 하면 어떻게 해요? 보험료가? 남성분 2만 5천 원도 안 돼요. 여성분 2만 2천 원 돈 됩니다. 자, 기존에 어떻게 해요? 내가 후유장애 80% 이상이면 똑같이 3천만 원, 3천만 원 가입했을 때 3천만 원 똑같이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50% 후유장애다 이렇게 했을 때 기존에 같은 경우는 50%면 어떻게 해요? 1,500만 원. 지금은 어떻게 해요? 500만 원. 70% 이상이다. 그러면 1,500만 원.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병 후유장애가 너무 좋은 건 알지만 90세, 100세를 준비 못하고 80세까지 갖고 계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후유장애 진단비를 너무 크게 못 가져가신 분들은 이렇게 등급 구간별로 되는 거를 준비하셔도 굉장히 가성비 있게 그리고 나이 들어가면서 노화로 인한 어떤 나의 후유장애의 대비 차원에서는 굉장히 가성비 있게 준비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그러면 등급하면 아주 쉬운 예로 어떻게 하냐면 상해 후유장애로 3억 준비했을 때 이렇게 80% 이상이면 총 3억의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을 하지만 만약에 70% 이상이다 그러면 등급 구간별로 주다 보니까 70% 미만 거에 다 보상이 됩니다. 그럼 70%에 5천만 원이죠. 이 앞에도 요것도 5천이죠. 그러면 요것만 두 개가 1억입니다. 그리고 요게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70% 이상이면 3억에 해서 1억 5천이 되는 거고 이렇게 80% 이상이면은 1억 5천과 이 앞에 있는 1억 5천을 해서 3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억의 등급 구간 후유장애도 가성비 좋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굉장히 더 상해 후유장애보다 더 관심 있는 게 솔직히 질병 후유장애 보잖아요. 질병 후유장애 담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3천만 원을 가입했으면 80% 이상이면 80% 이상의 해당되는 1,500만 원과 그 이전에 되는 1,500만 원 합해서 3천만 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뭐 어떤
이식을 받았다든가 했을 때 만약 프로테즈로 받게 되면 이렇게 등급으로 해서 50% 이상이면 50% 이상의 요 앞에 것까지 다시 같이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질병 후유장애가 80세 만기이신 분들 이렇게 100세로 보장해서 기존과 지금 걸로 세팅해서 보장의 금액을 중복으로 훨씬 더 크게 준비하시면 굉장히 좋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질병 쪽에서는 우리가 당뇨로 어떤 합병증으로 인한 후유장애도 많이 있지만 가장 쉬운 예로 암으로 인해서 내가 후유장애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후유장애라는 거는 어떻게 해요? 내 몸에 후유장애가 남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위암을 진단받아서 위의 일부를 절제했으면 모를까 위를 전체 절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내 몸에 있던 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걸 바로 50% 후유장애로 봅니다. 그럼 내가 3천만 원 가입했다. 3천만 원에 50%. 1억을 가입했다. 1억에 50%가 지급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난소암이다. 난소로 인해서 양쪽 난소를 다 제거를 했다. 50% 후유장애 봅니다. 이렇게. 그럼 가입 금액의 반이 추가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신장 이식을 받았다. 그러면 신장 이식을 받다든가 혈액 투석을 하게 만성 혈액 투석을 받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75%. 내가 가입한 금액에 대해서 75% 이렇게 후유장애 지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질병 후유장애나 상해 후유장애 이런 거는 우리가 실손보험, 갱신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인상이 돼서 고민이시잖아요.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노화로 인해서 오는 이런 모든 질환이 후유장애에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손보험 다음으로도 이 후유장애 담보를 꼭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려보죠. 자, 그러면 보험료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소득은 줄어드는데 실손보험은 많이 오르고 또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부족한 상해 후유장애와 질병 후유장애를 비갱신으로 20년 납입하시고 보장을 그냥 100세까지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후유장애도 상해 후유장애든 질병 후유장애든 기존에 갖고 있는 게 80세여도 얘는 100세까지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 3천만 원에 암 후유장애 1,500만 원. 그럼 4,500만 원의 후유장애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 1억 5천. 이렇게 했을 때, 자, 45세 기준으로 남성분이 21,290원입니다. 여성분 2만 원이에요. 2만 원. 그리고 50세 되신 분도 2만 원대고 55세 되신 분도 2만 원대예요. 60세 되니까 남성분 어떻게 해요? 3만 1,000원, 여성분 2만 9천 원, 3만 원대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후유장애 준비를 하면 좋지만 질병 후유장애가 너무 비싸니 이렇게 암 후유장애로 같이 준비하시면 질병 쪽의 후유장애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어진다. 왜? 질병 후유장애는 아까 등급으로 구간별로 준다고 했지만 암 후유장애는 프로테주, 장애 지급률로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때 굉장히 큰 질환이나 어떤 후유장애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후유장애 진단비로 좀 맞춰 놓으면 나의 보장의 혜택도 커지고 충분히 가성비가 좋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험회사가 굉장히 좋은 상품을 많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동안에 암보험도 다 준비하고 계시지만 뇌쪽 질환도 뭐 뇌혈관으로 해서 뇌출혈이나 뇌경색보다 좋은 담보로 해서 뇌혈관 진단비 아니면 급성 심근경색보다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이렇게 구성들 많이 하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심장 쪽에도 내가 갖고 오지 않는 보장이 보험회사가 담보를 또 풀었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맥 진단비라든가 내가 심부전 진단받거나 아니면 심혈관으로 수술했을 때는 어떤 보장이 되는지 이런 보장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폐색전증이라든가 식도나 위 어떤 정맥류 진단받았을 때 이런 거는 다 5대 혈관입니다. 5대 혈관.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혈관이 노화가 되다 보니까 안에 자꾸 찌꺼기나 혈전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노화 질환입니다. 그래서 뇌혈관이나 혈성 외에도 이렇게 5대 혈관 진단비를 추가로 갖고 있으면 굉장히 보장 혜택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그래서 5대 혈관에는 이렇게 폐성 심장병이라든가 위 정맥류 아니면 식도, 대동맥, 죽상 경화증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죽상 경화증이야 굉장히 경증이죠. 혈관에 찌꺼기 조금 꼈을 때 나오는 진단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죽상 경화증 외에도 이 4대 혈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뇌나 심장 외에도 꼭 추가로 준비를 하셔야만 그 보장의 혜택의 폭이 훨씬 넓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허혈성 심장질환이 그렇게 좋다고 했지만
통계상에 보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의 통계상에 보면 심장 질환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전에 굉장히 많이 준비했던 게 바로 이렇게 허혈성 심장 질환이에요. 허혈성 심장 질환의 대표가 바로 급성 심근경색 아니면 협심증이잖아요. 이거 외에도 뭐가 많다? 부정맥. 이게 다 심장의 맥박 뛰는 거하고 연관된 거잖아요. 그죠? 심부전. 이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타 심장.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존에 준비하고 있었던 허혈성 심장 질환과 굉장히 발병률이 높은 거다. 그래서 이런 심혈관 질환 쪽에도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허혈성 심장 질환은 진단비 구성을 많이 하셨겠지만 이렇게 심혈관 쪽으로는 준비가 많이 부족하실 것 같다 하는 말씀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추가로 챙겨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심장 쪽에 심혈관이라든가 뇌혈관 이런 쪽에 어떤 장애 진단을 받으면 1억이 나옵니다. 추가로 심한 장애를 받게 되면 또 1억이 나오겠지만 여기 플랜상에서는 장애 진단 15대 장애 진단 받게 되면 1억. 그리고 심장 이나 뇌. 그러면 이게 허혈성 심장이 아닙니다. 심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처럼 어떻게 해요? 부정맥이나 심부전이나 기타 심장병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물론 협심증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심뇌혈관 진단으로 진단받고 수술했다. 그럼 수술비가 5천만 원 나옵니다. 진단비와 수술비를 같이 받을 수가 있고 진단비는 최초 1회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수술비는 반복적으로 재발했을 때 할 때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5대 혈관 중에서도 그중에 4대 혈관 중에 뭐가 있다? 대동맥류 수술이 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수술하면 2천. 심부전이나 부정맥으로 진단받고 수술했다. 3천. 그래서 내가 갖고 있지 않는 보장에 이 정도 보장을 추가를 알뜰하게 하셔도 괜찮다 하는 말씀 드려보는데요. 자, 그러면 또 보험료가 또 궁금하시잖아요. 자, 보험료는 어떻게 돼요? 내가 기존의 중증이나 과거에 굉장히 큰 질환으로 많이 묶여 있다면 이렇게 경증으로도 진단받아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끔 보장의 혜택을 넓혀 가시려면 기존에 있는 거에 하나 하시기 때문에 20년 갱신도 굉장히 좋습니다. 가성비 좋게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기존에 내가 비갱신으로 잘 묶여 있어서 물론 비갱신이 좋지만 굳이 보험료 비싸게 비갱신으로 또 엮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이런 질환이 나올 수 있는 나이대에 계시기 때문에 갱신으로 추가로 세팅해서 엮어가시면 훨씬 보장의 혜택이 넓어질 수 있다. 자, 40세 기준으로 봤을 때 2만 원, 남성분 4만 원입니다. 그리고 50대 남성분 8만 원대 나와요. 이거는 아까 어떻게 해요? 심혈관 수술, 심뇌혈관 수술하면 5천만 원 나오고 장애 1억 가져가고 굉장히 폭을 넓게 가져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0년 갱신이어도 보험료가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러면 기존 거하고 세팅해서 기존 거하고 어떤 질환으로 맞물려 있나 해서 보장 금액을 조금 축소하시게 되면 또 보험료가 내려가겠죠. 그래서 기존에 내가 어떤 보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준비된 그런 플랜으로 맞춰가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병력 있는 분들만 이렇게 심혈관 이런 거를 준비할 수 있느냐, 뇌혈관 할 수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병력 있으신 분들도 이런 보장을 다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플랜을 짜봤는데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325 있죠.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단받거나 어떤 수술 이런 진단받은 적이 없는 분, 그리고 2년 이내에 입원하거나 수술한 거 없는 분, 그리고 5년 이내에 암이나 협심증 어떤 진단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 유병력자도 충분히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실까요? 뇌혈관 으로 진단받고 그리고 의료기술이 발전해서 꼭 관열 열어서 하지 않잖아요. 요즘은 카테터나 내시경 시술 많이 하잖아요. 자, 뇌혈관 진단받고 비관열 수술했을 때 2,500만 원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급성 심근경색이 됐든 아니면 경증인 협심증이 됐든 진단받고 수술하게 되면 2,500만 원 나와요.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암을 제외하고 뇌와 심장의 보장 혜택이 굉장히 넓어진 플랜이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부정맥 수술을 한다든가 아니면 심부전 수술을 한다든가 했을 때 2,500, 3,000이 준비가 됩니다. 그러면 병력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데 자, 20년 갱신에 똑같이 보험료 했을 때 40, 50대 계신 여성분 3, 4만 원대예요. 그리고 남성분 4만 1,000원. 50대 계신 분은 7만 5천 원 이렇게 보험료는 구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장의 금액이 굉장히 과거에 중증으로 엮여져 있는 거에서 굉장히
폭넓게 포괄적으로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갖고 있지 않는 보장에 이 정도 보험료는 감안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내가 갖지 않는 보장에 미혼 여성분들이 굉장히 요즘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건데, 그동안 난임 진단비 이런 치료를 들어본 적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 회사에서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성 특정암 하면 유방암이나 자궁암, 난소암 요 받게 되면 추가로 주는 건데, 자, 이건 어떻게 해요? 기존의 미혼 여성이어도 암보험이라든가 어떤 진단비 플랜을 굉장히 많이 잘 준비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추가 플랜으로 저렴하게 20세에서 40세까지 했을 때 이 보장이 2, 3만 원대에서 모든 보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성 특정암으로 해도 유방, 자궁, 난소지만 실질적으로 자궁 군종 수술에도 150만 원, 대장 내시경하다 용종 수술에도 120만 원, 자궁 내막증 진단만 받아도 150만 원.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상품은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거에 추가 플랜이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바로 난임 진단비입니다. 난임 진단비. 그래서 미혼 여성만이 난임 진단비와 치료비를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플랜까지 했을 때가 이렇게 저렴하게 2, 3만 원대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여성분 있으시면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거에 추가 플랜 하나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요즘 굉장히 당뇨 환자 많죠. 당뇨 환자 굉장히 많아요. 당뇨 전 단계까지 합하면 1,300만 명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전에는 당뇨 진단받아도 진단비가 나오는 게 없었습니다. 검사하고 처방받아서 약 먹는 거는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에서만 보상이 됐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은 당뇨 진단만 받아도 진단비가 나옵니다. 500만 원 정액으로 나오죠. 그리고 당뇨로 인해서 합병증도 굉장히 보장의 혜택이 잘 되어 있으세요. 이런 분 어떻게 해요? 남자분 21,000원, 여성분 15,000원이에요. 10년 갱신이지만 남자분 21,000원, 1년 내면 24만 원, 10년 내면 240이에요. 240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나이가 50에 계신 분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안에 10년 안에 당뇨 진단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당뇨 보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래서 당뇨 진단 받고 보험금 받고 유지 안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합병증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유지해서 가져가셔도 되고, 그래서 이런 가성비 좋은 당뇨 진단비, 당뇨 보험 같은 경우는 추가로 보완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내가 어떤 보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게 맞는 담보로 쏙쏙 골라서 입맛에 맞게 해서 알뜰하게 준비하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모든 거는 조기 진단시 발병률 높은, 아까 같은 경우 당뇨 진단비도 좋고 난임 진단비도 좋고, 아니면 뇌혈관이나 심혈관 진단비 굉장히 좋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후유장애 진단비 같은 경우는 꼭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기존에 어떤 보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지 않는 보장으로 입맛에 맞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마 보장이 있는데 좀 부족하고 아쉬워서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진단비, 수술비, 후유장애, 여러 가지 당뇨와 관련된 보험 등등 여러분들은 어떤 보험이 내게 좀 필요하다라고 느끼셨을까요? 자, 정말 저렴하게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방송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연락을 주시고 계셔서 저희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락 주셨어요. 이분이 2년 전에 유방암으로 정기 검진을 받고 있다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 조금만 신경 쓰면 괜히 좀 머리도 아픈 것 같고, 내가 유병자라서 특히나 이대질환 쪽 보험 가입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시다고 하는데, 이런 분은 어떻게 가입할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떤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게 되면 갑자기 이제 보험에 관심도 많이 생기시죠. 2년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시면 분명히 수술하셨을 것 같고 치료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암 진단을 받아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약자 보험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의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어떤 진단받거나 수술할 수 있다라는 어떤 진단받는 거 아닌 거, 그리고 이제 1년 이내에 입원하거나 수술한 게 아닌 거. 제가 2년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면 이 3일 보험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머리가 아프시니까 뇌 쪽 질환이나 심장 쪽에도 많이 관심이 있지만, 문의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암보험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쪽 한번 문의 주신 대로 한번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면 충분히 뇌나 심장 쪽 질환도 준비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정말 예전엔 꿈도 못 꾸던 일이었잖아요. 암에 대한 병력이 2년 전에 있으신 분들이 암보험조차도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대 질환도 열려 있다고 하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따님분 걱정되시는 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분이 결혼을 앞둔 딸이 있으신데 결혼 전에 어머님께서 보험을 좀 점검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난임 진단비나 난임 치료비 같은 담보도 관심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런 거 좋은 보장이 있을까요? 난임 진단비는 지금 현재 한 회사에서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배타적 사용권으로 그 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난임 진단비와 난임 치료비라는 담보가 있습니다. 난임 진단비는 미혼 여성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난임 치료비는 기혼 여성한테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혼 여성으로 해서 가입은 되어 있지만 내가 난임 치료비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결혼하고 나서 6개월 이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에다가 나는 결혼했다라고 고지를 하게 되면은 난임 치료비의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임 치료비는 인공수정 150이나 아니면 최애수정 4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남편분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되는 거는 보험사가 보상이 안 되고 나의 이상으로 인해서는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미혼 여성들 결혼이 많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런 난임 진단비나 난임 치료비 꼭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가성비 있게 가져가실 수 있다 말씀드려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출산이 늦어지면서 걱정을 참 많이 하시는데 지금 유일하게 딱 한 회사에서 난임 진단비랑 치료비 주는 회사가 있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김정덕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1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코로나가 우리를 괴롭히고 오늘은 또 미세먼지가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요즘 특히 건강 염려가 커지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정말 저렴한 금액을 추가해가지고 이런 걱정 떨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 전화와 문자 번호 나가고 있으니까 내 보험의 리모델링 혹은 가족의 보험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전화와 문자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발전하는 의료기술에 맞춘 보험이라고 합니다. 강진욱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이만큼 눈부신 발전이 있을까 싶거든요. 뭐 세계적으로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가 정말 의료기술이 굉장히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저희가 보험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뭐 하다못해 뭐 성형수술만 해도 한국에 와야 되고 맞아요. 한국 의료기술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자 오늘 그 발전한 의료기술에 내 보험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 준비를 하면서 건강검진 언제 받으셨어요? 저도 지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미루고 있어서 꽤 됐어요, 저도. 그렇죠? 그래도 네. 어쨌든 보통 1년에 한 번, 늦어도 2년에 한 번은 받으시죠? 네. 예, 지금 제가 표가 나가고 있는데요. 건강검진 이제는 거의 75%, 78%, 80%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매년 건강검진 또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이제 단순한 건강검진은 이제 사람들이 싫어해요. 뭔가 나의 몸을 정말 건강검진을 통해서 네. 내 몸에 이상이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받고 싶거든요.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MRI, MRA라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보통 이게 저희도 좀 많이 헷갈리는데 MRI 검사 같은 경우에는 뇌 신경계 근육인데 전체적인 것을 본다고 하면 MRA는 혈관을 중심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검사잖아요. 근데 이게 종합검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조금 정밀 검사를 받겠다. 내가 조금 좀 꼼꼼한 건강검진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이 MRI 검사가 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왜 갑자기 MRI 검사를 얘기하냐면 네. 아까도 우리 김정석 전문가님이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 만약에 우리가 뇌출혈은 터지는 경우죠. 네. 그다음에 급성 심근경색은 심장 마비예요. 즉 우리한테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뇌졸중 지금 발병률이 67%가 넘다고 하는데 자 뇌졸중은 뭐죠? 막히는 거. 예. 그렇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제가 건강검진과 아까 MRI를 얘기한 것은 이제는 막히지도 않고 터지지도 않았을 때 그 뇌나 심장에 대한 질병을 미리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게 터지고 나서야지 보통은 아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보험도 뭐 뇌출혈이나 그렇게 가입을 해 놓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요즘엔 그럼 그거 보장받기가 어렵겠네요. 그렇죠. 지금 실제로 10%가 안 되고 있고요. 네. 이런 분들보다는 다 건강검진해서 뇌가 조금 그러니까 혈압이 좀 높아요. 그럼 다 약을 드시거든요. 약을 드신다는 얘기는 피를 묽게 하기 때문에 혈압에 압력이 없어서 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타난 게 뭐냐면 혈전 찌꺼기가 어느 모세혈관에 막히는 이제 뇌졸중이 됐는데 그거보다 더한 게 이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기타 뇌혈관 질환, 그다음에 뇌혈관의 후유증, 즉 뇌혈관 진단비에서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자 볼게요. MRI로 무증상 뇌졸중 조기 발견. 와, 증상이 없는데도요. 그렇죠. 아무 이상이 없어요. 다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두통이 심해서 갔어요. 그러면 의사분들이 대부분 MRI를 한번 찍어봅시다. 그래서 보다 보면 나타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미세 혈관에 출혈이 생기면 소혈관 질환, 그 다음에 이제 이유 없이 혈관이 막히면 모야모야병인데 가장 많은 게 뭐냐면 뇌혈관이 부풀어 오른 뇌동맥류 질병 코드 I67인데 오, 네. 지금 보시면 뇌동맥류라는 게 뇌 동맥에 머릿속에 있는 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올랐다거나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는 거죠. 네. 터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 거고 어디에서도 해당이 안 되는데 자 이거는 언젠가는 터질 것이잖아요. 자 그것을 미리 진단을 받고 조치를 하는 거죠. 꽈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제 클립으로 미리 터지지 않도록 막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풀어 오른 것 같은 경우는 색전술을 쓰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만 보장을 받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른 질병이 아니라 뭐 뇌출혈로 가는 단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지나갈 건데 그 전에 나는 MRI, MRA를 찍어서 확인을 한 거고 방지한 거죠. 터져서 뇌에 무슨 잠식이 될 거를 미리 막을 수 있는데 이 미리 막는 건 어디서 뇌혈관 질환에서만 맞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그 심장, 빈맥이라고 말하죠. 부정맥, 생각보다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신부전 이런 것들도 실제로는 보장이 안 됐어요. 그리고 보장을 진단을 받아도 크게 혜택 보는 게 없었는데 이런 부분까지 보장을 다 받을 수 있는 보험, 즉 이런 의료기술이 되어 있는데 나는 3년 전, 4년 전 나 보험 가입했어. 그거 딱 덮어놓고 문 닫아 놓으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네요. 저희 시청자분들이 방송 보시면서 나는 뭐 혈관질환 보험 있으니까 라고 보셨는데
만약에 이런 말씀 주신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진단을 받아도 전혀 보장을 못 받게 될 수 그렇죠. 있다는 아무것도 뜻이네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수술을 받아도 수술비가 못 나오는 네. 거예요. 자, 그다음에 암이에요. 저는 이 암을 꼭 이 말씀을 많이 드리는 이유가 실제로 제가 상담하면서 여러 건의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암보험을 5천만 원 가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전립선암을 하고 한 분은 유방암이 걸리셨어요. 그런데 대부분 유방암하고 전립선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5천만 원 보험금 중에서 받은 거는 단돈 800만 원이었거든요. 왜 8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그게 소외감 제외였어요. 아, 네. 그래서 근데 그냥 본인은 암이라고 알고 있었던 건데 그게 빠져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 요즘은 조금 몇 년 전만 해도 고해감 그러면 우리가 뇌암, 골수암, 백혈병을 보통 얘기하는데 요즘은 식도하고 췌장암인데요. 식도하고 췌장암이 생각보다 발병률이 지금 높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별로 보험료도 내지 않는 작은 돈으로도 큰 보장을 할 수 있는데 암보험 들어놨어요. 나는 보험 다 있습니다. 라고만 하시다가는 정말 이런 사례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제가 왜 그럼 이 얘기를 하느냐 보겠어요. 2018년도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네. 남녀 10대 암을 한번 표를 나왔어요. 얼마나 되나. 보면 여자 1위가 뭔지 아세요? 유방암이에요. 정말 많이 걸리네요. 네. 그런데 유방암이 아까 소외감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그분도 800만 원밖에 못 받게 그렇죠.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궁암도 마찬가지고요. 남자도 보세요. 전립선암이 4위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800밖에 안 나오는 거고. 자, 제가 여기에 갑자기 갑상선에다가 줄을 쳐놨어요. 제가 약간 옆길로 간다면 어린이 보험, 3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 네. 보험은 이 갑상선암만 걸려도 보험료가 납입 면제돼요. 그러면 이 갑상선암이 생각보다 30대, 20대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70년, 80년을 공짜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암은 가입하실 때 또는 보험은 가입하실 때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암보험하면 제발 모든 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4대 유사암을 뺀 모든 암이 보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고해감에는 식도암과 췌장암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제가 꼭 요거는 근데 사실은 이게 나이가 50 넘으신 분들은 이거 보장을 추천해드리기가 어려워요. 왜요? 너무 비싸요. 좋은 그럼- 만큼 그래도 좀 값이 그렇죠. 있나 봐요. 왜냐하면 50대가 되면 암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고 네. 생각보다 빨리 완치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진단, 암 진단비에 반복 지급되는 길이 많아서 많이 비싼데 특히 어린이 보험이나 30대 보험에서 재진단암은 일반 보험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재진단암 만약에 1년짜리 주기가 1년인 재진단암을 했으면 맨 처음 여기 보시면 이분이 대장암을 발생을 했다. 그럼 처음에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암보험에서 받아요. 그러면서 뭐가 생겼죠? 납입 면제가 됐어요. 그러면 재진단암은 그때부터 보험료 내지 않아요. 그랬는데 그 1년 내가 암 투병 기간이 3년이다. 그럼 1년마다 계속 돈이 나와요. 1,000만 원씩. 너무 그리고 고마운데요. 네, 전이라 제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잔여암이에요. 생각보다 암이 길게 갈 수도 있고요. 나중에 새로운 암이 또 생겼는데도 돈을 또 줘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방송을 할 때 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제일 가입하고 싶은 보험이 암보험이거든요. 그런데 이 재진단암이 있으면 평생 마르지 않는 암보험이 보장되기 때문에 저는 이 진단 자금도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네요. 또 하나 이제 의료기술 발달로 항상 나오고 있죠.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 이거 요즘 대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진짜 병원에 가시면 예. 이거 암 진단을 받으시면 치료를 거의 80%가 권유를 받으시더라고요. 의사분이 이제 만약에 이거 표적항암 치료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때 바로 그만큼 뭐 몇천만 원을 받는 보장 그렇죠. 맞나요? 가입 금액이 나갑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항암제 치료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작년 8월밖에 안 돼요. 생긴 지가.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도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들었고 또 하나 수술비가 있는데 수술비 중에는 관열 수술과 비관열 수술이 있어요. 그러면 관열 수술은 여기 제가 써놨어요. 피 보는 수술, 비관열 수술은 피 안 보는 수술, 간단한. 내시경, 네. 그렇죠? 카테터 또는 요즘 로봇 수술. 배에 구멍만 뚫어서 로봇이 들어가서 다 알아서 수술해갖고 딱 그 구멍으로 그 절제된 부분을 뽑아내더라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또 하나 보세요. 하다못해 머릿속에 시한폭탄이라는 뇌혈관 질환을 두개골을 열지도 않고 내시경을 했다는 거죠. 세상 참 좋아졌네요. 그쵸? 이때도 보장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네. 만약에 내가 관열 수술이었으면 보장이 안 돼요.
아, 이 사람은 여기 두개골을 열지 않고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두개골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은 그 관절 수술비를 했다면 이거는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네. 자, 수술비가 과거에는 1에서 5종 수술비가 많이 나와 있고 지금 현재 뭐 82대, 106대, 123대까지 나와 있는데 요 구분을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1에서 5종 수술비는 질병 숫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수술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다만 그 형태가 관열이 주로 많고요. 그다음에 질병 123대, 112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관열, 비관열을 따지지 않고 해당되는 질병을 주기 때문에 요 두 개의 장단점을 잘 고려해서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이렇게 계속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직도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보험료가 올라요. 아, 실손보험 오릅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거보다 더 많이 올라요. 이런 분들이 계셔요. 네. 그래서 제가 증권을 봤더니 어머나 암도 뇌졸중도 급성 심근경색도 3년마다 오르는 3년 갱신형인 거예요. 아니 중요한 보장이 다 갱신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40대 이전에는 몰라요, 잘. 네. 오른지도 모르고 있고 이제 50대가 되면 이게 보험료가 껑충껑충 오르니까 깜짝 놀라서 저희들한테 문의를 주시고 컨설팅, 리모델링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 또 하나는 아직도 70세 보장, 80세 보장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50대 넘으신 분들은 최소 90대 그전에는 저는 100세가 맞다고 봅니다. 자, 가성비 좋은 보험을 언제 만들까 생각해 봤더니요. 어린이 보험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대표적으로 다양한 보장, 저렴하고요. 저는 납입 면제 조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상선 한 번 걸려도 납입 면제돼요. 너무 좋고요.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뇌혈관 질환 이런 것도 다 되고요. 그다음에 건강할 때 좀 하세요. 제발 건강할 때 보험 좀 그러니까요. 가입하세요. 일이 터지고 나서야 연락을 그렇죠. 주시거든요. 그 병원 가시고 나서 나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하고 연락을 네. 주시니까 어떨 땐 정말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은데 유병자 보험은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건강하신 분보다는 많이 비싸고 보장도 많이 그 담보가 건강한 사람이 50개를 가입할 수 있으면 유병자는 반도 안 돼요. 그래서 꼭 건강할 때 가입하셨으면 좋고요. 그 건강한 몸이라도 61세가 되기 전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61세가 되는 순간 예. 그 흔한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300만 원밖에 안 줘요. 1,000만 원이 아니라 300밖에 전 보험사가 확 줄어들어요. 똑같아요. 네. 어느 보험사 한 군데만 지금 500을 주고 있는데 거기도 4월이면 바뀐다는 거거든요. 근데 1,000만 원이 아니라 300밖에 안 주니 얼마나 찔끔찔끔이겠어요. 그쵸. 그리고 원치 않는 상해 사망도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리할게요. 자, 내가 보험 가입했다고 딱 덮어놓지 마시고요. 네. 제발 뚜껑을 열어서 나의 건강 상태, 우리 집 가족 병력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 나의 소득 상황, 은퇴자인지 아니면 내 소득이 줄지 늘을지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점검을 하는데 솔직히 혼자서는 하기 힘드세요. 상황에 맞는 것을 고려하셔갖고 보험 전문가한테 전화 좀 주시고 제대로 전문가 관리를 받으셔서 걱정 없이 또 아까 제가 이 제목처럼 새로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많은 보장들이 늘어나 있거든요. 이런 혜택도 좀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장받기 쉬운 보험을 만들기 위해서 최종 의견을 주신다면은 그럼 이렇게 가입해라라고 마지막으로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반복입니다. 네. 건강할 때 하십시오. 그다음에 여러 개의 상품을 비교해서 하십시오. 또 하나는 나의 건강 상태, 우리 가족 병력 맞추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보험도 뚜껑을 한번 오늘 열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건강검진으로 초기 때부터 많은 질병들을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옛날에 가입해 놓은 보험은 초기 때 발견된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너무 조금밖에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 드린 거고요. 자, 암도 그렇고 이대 질환도 그렇고 리모델링 통해서 내가 쉽게 조금만 아파도 받을 수 있는 보장들 소개해드렸고요. 아무리 늦어도 61세가 되기 전에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야지 큰 보장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문자 연락 통해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진욱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가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전화 한 통이 걸려와 있다고 해서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아니, 제가 5년 전에 아는 예. 언니가 보험을 꼭 가입해야 된다 그래서, 네. 예, 이렇게 소개를 시켜줘서 어떤 설계사님한테 가족 보험을 들었는데, 예. 예.
근데 그게 잘 들어졌는지도 잘 모르겠고. 네. 네. 그래서 그냥 연락을 주신 거네요. 친하다는 이유만 해서 이제 보험을 들긴 들었는데 제가 이제 요즘에 수입이 좀 줄었어요. 예. 네, 근데 보험료가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요. 보험료가 지금 네. 20만 원이 좀 넘는 것 같네요. 네, 네. 그럼 그러다 시청자님 보니까, 본인분의 네, 보험이시고요? 네. 아니요, 나이가- 지금 딸 거예요. 아, 따님분 보험이요? 네, 따님분 딸.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20살이고요. 아직 아. 대학생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20살 따님 보험치고는 조금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살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20대 초반이신 따님분의 증권입니다. 2016년도에 교보생명의 여성 CI 보험 가입해 주셨고 지금 21만 원 정도 내고 계시네요. 자, 문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지금 20살인 딸 앞으로 보험을 가입해 놨는데 보장도 궁금하시고 보험료도 살짝 부담이 되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강진홍 소방관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네. 네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혹시 따님이 어디 아픈 거나 이런 병력은 있어요, 없어요? 아, 아니요. 지금 아픈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아, 네네. 그리고 가족 병력이 좀 있다면 뭐 아버지 쪽이나 어머니 쪽에 어떤 그 가족들이 갖고 있는 병력이 있을까요? 저희 가족은 특별하게 뭐 어디가 아프거나 그런 건 없고요. 저희 시아버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시긴 했는데 지금 현재 남편이나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전혀 아프거나 특별한 질병은 없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2016년도에 가입했으면 사실은 네. 딸이 16살 때 가입을 했는데 21만 원이면 굉장히 큰 보험료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좋은 보험이라고 가입하셨다라고 생각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깜짝 비싸니까 조금 예. 네네. 이제 근데 방송을 많이 안 보셔서 그런지 어쩐 분인데 방송에서 주로 나오는 게 이 CI 보험인데 맞아요. 예, 여기에서 16살짜리 그 여학생인데 이게 이제 사망보험금이 1억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사망보험이 1억이 들어가고 이게 CI가 70%예요. 그러니까 80세 전에 이제 7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중대한 질병에는 7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 암 진단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CI로 7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근데 암이 아주 초기암이나 이럴 때는 CI가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암이 7천만 원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게 사망보험금에 묶여 있다 보니까 정말 저도 좀 깜짝 놀란 게 21만 원이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아까 방송에서도 설명드렸던 급성 심근경색 뇌출혈 진단비가 2천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범위가 좁은 쪽으로 2천이 들어가 있고 수술비는 하나도 없어요. 수술비는 1에서 5종이 3년 갱신형으로 되니까 이거는 80세까지 계속 돈을 내야 되는 300만 원, 최대가 또 3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보장을 계속 가지고 가셨더라면 만약에 일반 암이 걸렸다거나 만약에 우리가 내는 뇌혈관이라든지 큰 수술을 말하자면 스텐트 삽입을 하게 됐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보장도 받을 수 없을 상황이 될 수도 있었고요. 나중에 이것을 수정하게 되면 굉장히 보험료가 오를 뻔했는데 그래도 좀 잠깐 어려운 상황이 되셔서 전화를 주셨는데 잘 주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제가 고민을 했는데 저는 과감하게 이 보험 전체를 해지를 그냥 권해드리고 싶어요. 또 따님이 현재 건강하시기 때문에 이 생명보험의 실손보험은 그 통원비가 2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손해보험사는 25만 원인데 실제로 우리가 검사를 하거나 받을 때는 25만 원 이상이 많고요. 약값이 10만 원이 넘어가기는 어렵고 5만 원 정도가 적절해서 제가 고민을 했는데 그냥 전체를 해지하시고 제가 실손보험도 손해보험사로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런 경우에 여러 개 보험사를 통해서 가장 우리 집에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이 좋은 것으로 해서 제가 2개의 손해보험사로 좀 나눠봤어요. 왜냐하면 한 보험사는 이제 뇌혈관의 담보가 좀 적고 어디는 이제 암보험료가 조금 비싸고 해서 2개 손해보험사로 나누어서 한 보험사는 58,000원, 한 보험사는 93,000원인데 네. 암 진단비를 5,000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7,000 CI로만 만들어놨는데 네. 암 진단을 5천만 원 만들었고요. 고해감도
5천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재진단함 아까 말씀드렸죠? 1,000만 원 드렸고 항암도 1,000만 원 넣었어요. 항암은 수술을 하지 않아도 겨우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자궁 내막증이라고 20대 아가씨들이 생각보다 요거 많이 앓고 있거든요. 네. 요것도 보장받으실 수 있고요. 또 그리고 그다음에 뇌혈관 진단비가 이거는 뇌출혈도 아니고 급성심근경색이 아닌 뇌혈관과 그다음에 허혈성 진단비로 각 보험사에서 2개의 보험사에서 진단비만 4천을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수술비도 2천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106대 질병 수술비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그다음에 각종 뭐 췌장,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을 수술할 때마다 2천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걸로 예. 집어 넣어줬어요. 그리고 질병 수술비도 상해 같은 경우만 저는 질병에 1에서 5종은 안 넣고요. 상해 같은 경우에는 1에서 5종 수술비가 굉장히 싸요. 1,000원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좀 넣어주고 우리가 또 조혈모 그 세포 이식 이거는 백혈병 때 꼭 필요한데 이건 2천만 원 넣는데 보험료가 한 60원도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넣어주었더니 지금 제가 보니까 2개를 합산했어도 보험료 자체가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21만 원 내신 게 15만 7천 원, 즉 줄어들었네요. 한 5만 5천 원 정도가 줄었는데 다양하게 뇌혈관 5천, 허혈성 5천, 그다음에 일반암 5천, 그다음에 재진단암 1,000만 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수술비도 500 들어가 있고 네. 항암도 1,0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보장들을 다 넣었는데 한 15만 원 7천 원 정도 실손도 바꿨어요. 다 넣었을 때 15만 7천 원인데 이 정도는 어떻게 부담이 되지 않으실까요? 네, 지금보다는 훨씬 부담이 적죠. 그리고 보장 자체가 틀려졌어요. 우리가 말한 아까 질병 후유장에도 여기는 지금 5천을 넣었어요. 90세 만기로. 그래서 우리가 그 보험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주 중요한 보장들을 꽉꽉 채워 넣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줄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지금 제가 보장해드린 내용은 100세까지 그대로 쭉 가져가셔도 되는 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상세한 건 제가 방송 끝나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 네,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우리 어린 따님분께 1억 원이라는 사망 보장을 굳이 20만 원씩 내가면서 준비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게요. 네, 아유, 젊으시니까 이제 살아가면서 따님을 지켜줄 수 있는 보험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걸 정리하는 대신에 저희가 꼭 필요한 실비랑 어린이 보험 2개로 나눠서 보장을 넣어드려서요. 그전에 네. 없었던 보장들이 정말 많이 들어갔는데 보험료는 네, 6만 원 가까이 줄어들었으니까 충분히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우, 너무 만족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우리 가족들의 보험에 CI라는 글자가 있거나 보험료가 너무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도 빠르게 연락 주시고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는 더욱더 풍성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